can come back, but the time is gone. I'm round, running to escape from your left. Don't lie, 'cause I know your heart. Don't try looking for someone to forget. 'Cause I gave you my whole 안녕하세요. life. 나는 개입니다. You gave me nothing. 나김이 주식TV의 나김입니다. 최근 국내 주식시장은 마치 끝없이 갈 것처럼 하다가 어제는 양 시장 모두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셀트리온을 포함해서 최근 시장을 주도해왔던 시총 상위 대형주들이 일제히 조정을 받으면서 지수를 끌어내린 하루였고요. 특히 최근 한 달간 가장 핫한 종목이었던 셀트리온 삼형제가 JP모건에서 셀트리온 목표가 21만원이라는 레터를 투자자들에게 보낸 것이 알려지면서 급락을 했죠. 오늘 장 초반에도 변동성이 큰 모습을 보이면서 공매도 세력들이 뭔가 급히 서두르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저는 셀트리온 주주분들이 JP모건의 레터로 인해서 어제 주가가 급락한 부분보다는 셀트리온이 코로나 치료제의 승인이 임박하고 내년 초에는 27조 시장의 고농도 휴미라 바이오시밀러의 유럽 출시를 앞둔 상황에서 왜 굳이 이런 레터를 이 타이밍에 낼 수밖에 없었는지에 집중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따라서 이번 영상에서는 우선 국내 시장과 주요 종목 리뷰를 간단하게 한 후에 JP모건 레터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차트를 보시면요. 최근 우리 시장을 주도했던 시총 상위 대형주들이 상승에 대한 피로감으로 어제는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코스피 시장은 12월 들어 첫 음봉을 내면서 마감을 했지만 영상을 촬영하는 이 시간에는 다시 반등을 주면서 5일선을 회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제는 최근 급등에 따른 정상적인 조정의 과정이었기 때문에 지수에 대한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말에는 보통 내일 있을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비롯해서 배당 이슈와 대주주 이슈 등 시총 상위주들과 관련된 굵직한 수급적인 이벤트들이 있어서 대형주들에게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따라서 대형주들의 조정의 흐름에서는 최근 매수 타이밍을 놓쳤던 주도 업종의 대표주들을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기 급등을 보여주고 있는 대형주들이 부담스럽다면 주도 업종군의 후발 중소형주들을 선취매해서 내년 초까지 가지고 가시는 전략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최근 급등의 모습을 보여주다가 어제 조정을 하니까 제가 12월 3일 영상에서 언급해드린 최근 소외되고 있었던 FST, SNS텍, 그리고 동진세미캠 같은 반도체 후발 중소형주들이 상승하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죠. 기술적으로는 아직 추세가 꺾이진 않았지만 내일 있을 선물 옵션 동시 만기에 의해서 변동성이 확대될 수는 있으니 급등하는 종목들의 추격 매수는 자제하시는 게 좋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차트를 보시면요. 코스닥은 어제 장중 사상 최고가를 살짝 돌파를 했지만 코스닥 시총 1, 2위인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의 급락으로 인한 다른 제약주들의 연쇄적인 하락으로 마이너스 2%대의 급락을 보여주었는데요. 코스닥도 최근 5일 연속 상승에 따른 피로감에 의한 정상적인 조정의 과정이니 단기 추세의 이탈을 걱정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 모두 최근 외인과 기관의 엄청난 수급으로 인해서 양 시장 모두 안정적으로 우상향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도 업종군에서 좋은 종목을 한두 개만 잘 선정을 해도 내년까지 큰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술적으로는 1차 지지 라인인 888포인트 정도까지는 밀릴 수 있으나 만약 21선에 터치하거나 살짝 이탈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자금의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과감하게 좋은 종목들을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수급을 보시면요. 어제는 오랜만에 외국인이 양 시장에서 약 9천억 원어치를 순매도하면서 지수의 하락을 이끌었는데요. 최근 지수 상승에 따른 일부 차익 실현 물량일 수도 있지만 내일 있을 선물 옵션 동시 만기에 대비한 물량 조절일 가능성이 조금 더 우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최근 폭풍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는 외국인이 이렇게 큰 규모의 매도세를 보여주었을 때는 수급적인 이슈가 있었기 때문이죠. 장 후반까지 지켜봐야겠지만 오늘은 현재 외국인이 양 시장에서 모두 순매수를 기록 중이라 지수의 추세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외국인의 누적 순매수 차트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최근 외국인이 폭풍 매수세를 보여주고는 있지만 현재의 누적 순매수량은 10년 전과 유사한 수준이기 때문에 어제의 대량 매도로 인해서 외국인이 이탈할 거라는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수급이 바닥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외국인의 폭풍 매수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국내 시장의 장중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으로 주요 종목들의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넥신을 보시면요. 제넥신은 최근 단기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여주다가 어제 셀트리온 삼형제의 급락과 함께 마이너스 14%대의 동반 급락을 보여주었는데요. 오늘도 장 초반 변동성이 큰 모습을 보여주면서 21선을 살짝 이탈하는 흐름을 보여주었지만 이런 조정의 흐름은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더 안정적일 수 있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제넥신은 코로나 백신 이슈와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도 있어서 어제와 오늘 같은 단기 하락이 나온다면 예전의 매수 타이밍을 놓치신 분들은 좋은 매수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넥신은 기술적으로도 예전부터 이렇게 급등 후에는 조정의 폭이 큰 흐름을 보여줘 왔기 때문에 이런 흐름을 잘 참고하셔서 매매에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삼성전기를 보시면요. 삼성전기는 반도체의 쌀이라고 불리는 MLCC의 대장주로 내년 업황이 긍정적으로 예상이 되면서 최근 16만원 부근에서 10년 만에 사상 최고가 돌파를 위한 에너지를 모으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만약 사상 최고가 돌파를 하게 된다면 삼성전자나 삼성 SDI와 비슷한 흐름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술적으로는 10년 전 사상 최고가가 16만원 부근이었으니 이 가격대에서는 강력한 하방 지지 라인이 생길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요. 만약 예상치 못한 대내외 악재에 의해서 이 라인을 이탈하는 흐름이 나오면 과감한 매수 타이밍이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삼성전기의 흐름이 무겁다고 생각이 되시면 후발주인 사마콘덴서나 코스모 신소재 그리고 대주전자재료 같은 종목들도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현대차를 보시면요. 현대차는 12월 3일 ERV 박스권을 돌파하는 장대 양봉 이후 최근 리콜 이슈와 전주 공장에서 코로나 확진자 발생으로 인한 공장 가동 중단 이슈로 어제까지 3일 연속 안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는데요. 하지만 10월 초 이 구간에서 이미 리콜에 대비한 충당금 이슈로 한 번의 급락을 기록했고요. 전주 공장의 가동 중단이 주는 피해는 현대차 전체 매출 대비 미약한 수준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어제 같은 하락이 나온다면 오히려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다음으로 셀트리온을 보시면요. 셀트리온은 지난주 금요일과 이번주 월요일에 보여주었던 상승분을 어제 하루 만에 반납을 해버리면서 최근 좋았던 분위기가 한 번에 깨져버렸는데요. 하지만 제가 직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11월 초부터 한 달 이상 거의 7-80% 정도의 급등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언제 조정하더라도 이상하지 않은 타이밍이었죠. 물론 하락의 폭이 과하긴 했지만 이렇게 한번 조정을 받고 가는 게 중장기적으로는 훨씬 안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최근 매수 타이밍을 놓치신 분들에게는 좋은 매수 기회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미 이전 사상 최고가였던 36만 7천원을 종가상으로 돌파했다가 다시 밀렸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36만 7천원 아래 가격대에서는 음봉에 과감하게 매수를 하셔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술적으로는 최근 대량 거래를 터뜨린 11월 25일의 종가인 33만원 부근을 박스권 하단으로 설정한 후 이 가격대 부근에서는 강력한 매수의 관점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셀트리온의 최근 상황을 보면 언제 또 급등을 할지 모르니 제가 방금 설정해드린 36만 7천원과 33만원 가격대 사이에서는 충분히 물량 확보의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도 될 것이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어제는 JP모건에서 투자자들에게 내년 코스피 지수가 3200포인트를 간다고 하면서 셀트리온의 목표가를 21만원이라고 하는 레터를 보냈다는 게 알려지면서 셀트리온 삼형제가 급락을 했죠. 단기적인 급등에 의한 조정의 명분으로 JP모건을 이용한 것 같은데요. 물론 주가가 급락을 하면서 투자자분들의 기분이 나쁘실 수도 있지만 저는 JP모건의 레터 자체에 집중하기보다는 코로나 치료제의 조기 판매 승인과 27조 시장의 고농도 바이오시밀러의 내년 초 유럽 판매를 앞두고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 이런 레터를 보낸 건지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JP모건의 레터에 대한 이유를 크게 두 가지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직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최근 서정진 회장이 유명 유튜브나 인기 있는 TV 프로그램에 자주 출연을 해서 코로나 치료제와 셀트리온에 대한 홍보를 위한 광폭 행보를 하면서 많은 대중들에게 셀트리온의 존재를 알렸죠. 제 주변에서 주식을 하지 않는 지인분들도 셀트리온 코로나 치료제 기술은 독보적이라는 것을 알 정도로 이제는 많은 분들이 셀트리온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공매도 세력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죠. 따라서 코로나 치료제의 조기 판매 승인과 예상이 불가능한 공급 계약이 점점 다가오면서 엄청난 신규 대기 투자자들의 유입을 막기 위해서 어제는 무리해서
21만원이라는 목표가를 내면서 주가를 급락시킨 것이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상승장에서 이렇게 무리해서 주가를 누른다는 것은 분명 공매도 세력들도 어느 정도의 손실을 감수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단기적인 주가의 결과보다는 시장의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고 계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보시는 것과 같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신용 잔고율인데요. 물론 신용의 증가가 모두 개인의 몫은 아니겠지만 최근 셀트리온의 급등에 따른 상당수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신용이나 미수를 사용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객 예탁금이 늘어나고 지수가 상승을 하면서 자연스러운 신용의 증가는 당연하지만 담보 비율을 컨트롤할 능력이 안 되는 초보 투자자분들이 신용을 과하게 사용을 하게 되면 항상 공매도 세력들의 먹잇감이 될 수 있으니 신용 같은 레버리지는 항상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만 사용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제가 예전부터 우려했던 상승의 공포를 많은 분들이 예상보다 크게 느끼고 계신 것 같은데요. 상승장에서는 고점 매도와 저점 매수 이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는 반드시 버리셔야 상승의 공포를 즐기면서 큰 수익이 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항상 조정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계신다면 존버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마감 이후 시장에 큰 변화가 있다면 또 영상을 촬영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철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 남은 시간도 성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개미 주식TV의 날개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